시장에서 숨은 보물을 찾아보는 시간, 주식투시경의 아나운서 박세람입니다. 자, 주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은 가지지만 공부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주식투시경이 왔고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드릴 히든 종목들 3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이 히든 종목들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오늘도 히든 종목 3가지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에 박영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대표님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야간 교육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사실 대표님이랑 저랑 방송하면서 제가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히든 종목들을 조금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세가 2자릿수입니다. 제가 사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저도 이 야간 교육 때 조금 더 매수를 해도 되는지 이 추가 매수 시점 궁금하거든요. 혹시 오늘 야간 교육 때 제가 딱 등장하면은 고민 들어주실 건가요? 오늘 우리 박세람 아나운서가 저희 야간 교육에 오신다라면은 저희가 네. 또 열심히 저희가 와. 또 갈고 닦았던 종목을 또 여기서 풀지 못하는 종목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 한번 오신다면요 저희가 한번 해드리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제가 우리 박세람 아나운서를 한번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도 열리게 네. 되는 야간 교육 이따가 열리게 되는데 많은 참여 일단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야간 교육에서 무엇을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종목 상담도 해주시고요. 이 주식에 대한 교육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전 7시에 방송 보시고 나서 오후 8시에 시작하나요, 대표님? 네, 8시에 9시인가요?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8시에 시작하니까 그때 그 히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즘 기사를 보니까 증시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해라 이런 개미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전반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공매도라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증시가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외적인 이슈들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만 이렇게 묶는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바로 FOMC 회의가 종료가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자체가 바로 역전이 되는 이러한 현상에서 과연 외인들의 수급이 얼마만큼 계속해서 버텨내 줄 것인지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할 만한 숙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만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소위 말하는 빅 이벤트들이 질비했지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은 바로 뭐였습니까? 상승의 흐름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양 지수 모두 소위 말하는 지난 7월 달에 형성된 저점권 227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았고요. 코스닥 역시나 712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최근의 움직임은 소위 말하는 박스권 상단에 갇혀 있는 모습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눌리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어제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일단은 어제 우리나라 증시의 분위기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큰 변동성이 적다 보니까는 사실 움직임 자체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마감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소위 말하는 재료 소멸로 인한 지수의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추가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남은 7월달 그리고 8월달에 소위 말하는 코스피의 2,500포인트 혹은 코스닥의 825포인트까지
회복세를 연출해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냐? 일단은 전일 기준으로 외인들의 매도세가 2천억 원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 달 들어서 외인들의 수급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6월 달 들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외인들의 매수세 수급이 연출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시가 최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단기적인 변동성이 연출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상대적인 분위기는 지금 현재 바닥권을 어느 정도 다지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조금 더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 여기에다가 여전히 1,300원을 웃돌고 있는 환율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과 올라가는 포지션의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대응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올라가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군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는 사실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차이가 크진 않았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중에서 저희가 공략에 드렸던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교육해 드렸던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꾸준히 매번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리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지금 당장을 위한 모습들도 물론 맞겠지만은 이 다음을 위한 내용들을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해서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고 이러한 점들을 내 걸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저는 드려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수급은 양호하게 흘러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간밤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나라의 양지수 분차대의 흐름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어때요? 끌고 올라갑니다. 자,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끝나는 전이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려감도 있지만 오히려 회복 속도가 나쁘지 않게 올라가 주면서 마감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봤었을 때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시초가가 갭상승이 되든 갭하락이 되든 일단 연출이 될 텐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주 후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요즘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어닝 시즌이죠. 실적 시즌인데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은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충족시켜주고 있는 실질적인 실적들의 발표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아쉽다면은 바로 우리나라보다 미국 쪽이죠. 상대적으로 이번 주 전반적인 뉴욕 증시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바로 FOMC가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바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 바로 소위 말하는 미국 증시가 장중에 열리냐 장 마감에 열리냐에 따라서 조금씩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어저께 발표가 됐던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최상위 종목군들의 실적들은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위 말하는 공포감이 잔존하진 않아요. 문제는 어디다? 바로 미국 쪽이고 일단은 소위 말하는 정말 시가 최상위 종목군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는 시점들이 마감이 된다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어저께 회복세를 형성해 주었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완화 기대감이에요. 어떤 기대감이 있냐? 사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바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국가를 돌아다니고 있고 많은 순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과 지금 현재 통화를 할 예정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저께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전체적인 수급의 개선 기대감이 엿보였고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수의 방어를 만들어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실질적으로 통화를 하고 어떠한 내용이 오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까? 바로 이거죠.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났고 우리나라의 다음 달 소위 말하는 금통위가 다시 열리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금리에 역전되는 상황들이 이제는 또 다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외인들의 수급이겠죠. 자, 일단은 어제 기준으로 외인들의 매도세를 만들어줬는데 과연 오늘도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냐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전체적인 뭐 실적에 대한 움직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바로 이로 인한 외인들의 수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만큼 이 부분들에 의한 외인들의 수급만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정말 크게 만들어지는 종목군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내 포트에서 발견해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도 어땠어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형성해주는 종목군들 저희가 공략을 해서 역시나 좋은 결과물 만들어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전주만큼의 정말 큰 변동성을 만들어주진 못했어요. 왜냐? 실질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러한 섹터들, 자, 무슨 섹터입니까? 바로 소위 말하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주춤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번 주에 정말 크게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군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어떠한 얘기를 드린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지금 시점에서 눌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제약바이오를 다시 공략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이러한 얘기를 드렸겠습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이는 이유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답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움직임이 연출되는 사유는 바로 소위 말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예요. 이미 2주 전에 더블링이라는 현상이 나왔고 최근에 10만 명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드린 적 있죠. 자, 10,000명 기준으로 3만 명, 5만 명, 무려 5배가 넘었어요. 그리고 5만 명에서 10만 명까지는 2배밖에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왜 10만 명이 올라갔던 최근에 다시 이러한 관련된 섹터가 움직이게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상징적인 숫자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조이 말해가지고 제가 여전히 제약바이오, 특히나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수할 때가 아니라 일단은 매도하고 눌리면 다시 매수하셔야 된다는 교육을 해드리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는 추가적으로 이만큼의 상승 여력을 만들어주는 종목군들로 화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략을 하셨다면 상대적으로 짧지 않은 상승의 흐름을 엿보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 지지난주와 비교하게 됐을 때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 상승 여력이 크게 연출되진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저희가 어디에서 밑바닥에서 계속해서 공략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여기에다가 알려드리고 있는 종목군들은 처음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2번, 3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이제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스스로 발견해내실 수가 없다면 저희랑 같이 해보시자는 거예요. 같이 오셔가지고 이러한 종목군들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야간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을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보시자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드렸던 비덴트 언제 드렸어요? 주말에 드렸죠. 그리고 지금 몇 퍼센트 올라왔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왜 올라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러한 종목군들 내 포트에 담아서 한 주 만에 이렇게 큰 상승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 받아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우리 박세롬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밑에 보시면은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 QR코드요, 방송에서만 딱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면은 입장을 하고 싶어도 입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히든 종목들도 만나보시고 또 대표님께서 보유한 다양한 종목들 얻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간은 한 40몇 분, 뭐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장중에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또 히든 종목 세 가지는 무엇인지 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시장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올라가는 포지션이기에 대응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 종목도 발굴하기 위해서는 옥석 가리기가 참 중요한데요. 이 주식에 대한 넓은 식견이 있고 또 시장에 대한 분석을 잘해야만 옥석 가리기가 가능한데 시청자분들 혼자서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박영근 대표님 모셨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주식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도 해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여러 고민들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바로 상승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면 통해서 누적 상승률 만나보시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누적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얼마큼 많이 상승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두 자릿수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와, 세 자릿수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모아 데이터도 100%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일동홀딩스와 위메이드맥스도 127% 넘게, 105% 넘게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공구음원과 조각 ILI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400%에 넘는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194% 이제 200% 가까이 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보이고 있는 종목들 말고도 지금 상당히 좋은 상승률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저희가 가장 상승률 높았던 것만 보여드렸고요. 이 종목들 이외에도 아직 진입하기에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종목들 만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는 대표님께서 공략한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이 있었거든요. 뭐였죠? 바로 G2 파워죠. 맞습니다. 네. 자, G2 파워.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이게 언제 언급을 했던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언제 언급을 하셨죠?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소위 말해서 네. 이제 강연회를 했었었는데 강연회 때 저희가 또 선물로 드렸던 종목이 맞아요. 바로 G2 파워였는데 또 이제 다행스럽게 전거래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네. 일단은 신고점을 기록을 해줬는데 뭐 아직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죠.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한 종목이 바로 G2 파워였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오프라인 강연회 때 정말 특급 히든 종목으로 딱 하나만 공개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공개하고 나서도 상당히 흐름이 좋아가지고 막 노란톡방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이런 G2 파워 같은 종목, 히든 종목으로도 준비해 주셨을지도 궁금하고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G2 파워처럼 상승 여력 다시 가져갈 수 있을지 좀 꼼꼼히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드리는 종목군들이 당장 오늘 내일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 소위 말해서 이제 숙성이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는 늘 얘기를 드리죠.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급등을 했다가 눌리는 시점에서 소위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조금은 어느 정도 좀 달라지는, 즉 네. 사람들의 관심을 안 갖는 시점에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다시 움직이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결국에는 그 시점에서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지지력만 꾸준히 만들어진다면은 얼마든지 추가 상승에 대한 2차, 3차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저희가 소위 말해서 어떻게 사골주처럼 두 번, 세 번 공략을 해드리는 것처럼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시면은 한 번쯤은 저희랑 같이 하시면서 경험을 해보셨던 종목들을 저희가 오늘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번 좀 유심히
유심히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눌려있는 종목들 잘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시면 되니까요. 하단에 보이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G2파워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이외에 좀 2주, 3주 동안 지켜보면서 내 계좌를 빨갛게 만들 수 있는 종목들도 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히든 종목 이야기 빨리 해야 되니까 이 리뷰 조금 짧게 해주실까요? 네. 자, 일단은 화면 통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형성해 주었던 종목군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꾸준히 상승세를 연출해주는 종목군들도 사실 있지만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사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재차 상승세를 형성해주는 종목군들이 태반입니다. 즉 지금 한국BNC나 버킷스튜디오, 청담글로벌처럼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꾸준히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 온다. 즉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준다라는 종목과 별개로 우리가 새롭게 공략을 해서 올라온 종목군들도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한국BNC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했고 얼마만큼 상승세를 보였는지 아실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지난주에 소위 말해가지고 어떠한 포지션이 형성될 때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이 위축되는 포지션이 형성될 때 매도 후에 다시 매수 관점을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기타 다른 관련된 섹터의 움직임처럼 떨어지진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박스권, 즉 박스권의 구간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박스권의 평단가가 적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일단은 적어도 최소한 이 부분들이 박스권 하단에서 이탈하지 않고 버텨내주면은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시점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소위 말하는 이 박스권 상단을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여전히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이 나쁘지 않게 지금 80%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세 자릿수 대 그 이상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가지고 눌리는 시점에 소위 이러한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형성해 주는 것들을 이제는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의 극대화도 함께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버킷스튜디오죠. 자, 저희가 처음 드린 종목 아니죠.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말씀드렸고 어때요? 계속해서 추세가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쉽게 어제 그저께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최근에 신고점을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의 흐름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디서 공략을 했느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조금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또 몇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덴트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아쉽게 지난 화요일 날 추가 2차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지만은 최근에 상승률이 지금 60%가 넘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언제? 주말에 드렸잖아요. 주말에. 그리고 난 상승 혈액을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올라가기 직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올라가기 직전에 우리는 눌렸기 때문에 매집합니다. 하지만 눌리고 반등, 눌리고 반등, 눌리고 반등의 추세가 연결되고 있는 포지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도 어떻게 비덴트 하고 저희가 지난 주말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승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랑 같이 하신다면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심심치 않게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디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난 히든 종목군들을 저희가 어디에다가 바로 이 노란톡방에다가 공개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승 흐름이 얼마큼 만들어졌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셔서 함께 보시라고.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같이 경험해 보시라고. 어차피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올라갔다가 눌렸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하는 포지션들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를 드리죠. 우리는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매집하기 이전에 선취매를 한다. 근데 그 선취매라는 시점이 사실 누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저희는 미리 선침해드린 종목군들이 이렇게 급등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세가 훼손되지 않은 한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들을 연출해 준다면 결국에는 50%, 100%뿐만이 아니라 200%, 300%그 이상의 상승률도 만들어 준다라고 계속 교육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종목군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눌리는 시점에서 공략할 수 있으면 공략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최근에도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청당 글로벌의 상승 흐름 어떤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55% 올라갔고 지난 수요일 날 어때요? 계속해서 추가 상승 여력을 만들어주고 있죠. 자, 우리가 이 종목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했어요. 여기에서. 처음에 여기서 공략, 단기적으로 10%대 상승, 다시 눌려서 또 공략, 그리고 1차 상한가 기록을 했죠. 그리고 추가 상한가 없었지만 추가 상승이 있으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추가 흐름과 함께 55%라는 상승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 어디를 통해서 히든 종목, 즉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드렸고 공략해드렸던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로 이 청담글로벌이 상한가를 갔고 이번 주에는 비덴트가 상한가를 갔었죠.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드렸던 바로 이 종목 G2파워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물론 이 종목 저희가 여기서 공략을 했으면 정말 좋았겠죠. 여기서 공략을 했으면 정말 좋았겠죠.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어디를 통해서? 바로 저희의 강연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바로 공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1차 상승을 만들어줬고 다시 눌렸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지난 저희가 공략을 했었던 어디? 저점권 지지력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자, 공략할 수 있잖아요. 한번 상승했다 끝이 아니라 상승했다가 눌리면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연결이 된다고요. 왜?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드린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뭐 해드려요? 공개해드리는 거예요. 공략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난 금요일 날 역시나 이 종목도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급등을 했죠. 수요일 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이슈가 무상증자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예전에도 과거에 노터스, 공구음원, 조강 ILI 다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 무상증자 종목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종목도 공교롭게 무상증자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듯이 최근에는 이러한 이슈 자체가 부각이 되면은 뭐가 나온다? 급등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했어요? 그 전에 공략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오늘 기준으로는 43%지만 이게 또 내일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올라가게 되겠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과연 이 종목도 세 자릿수를 만들어주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올라가지 않은 눌림자리에서.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내가 제대로만 공략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큰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언급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강연회를 통해서 얘기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렇게 큰 상승의 흐름을 연출해주는 종목군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서 수익 나신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뭔지 우리 박세롬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대표님 말씀처럼 실시간으로 수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인증을 꼼꼼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요, 못 믿겠다 그러면은 들어오셔가지고 만나보시면 됩니다. 일단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쉽게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이 QR코드 방송 중에만 딱 열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만 이 히든 종목들, G2파워 같은 다양한 종목들 만나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카메라 켜셔가지고요, 가져다만 되시면 영어 링크 나오고요. 참여 코드는
2022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한 번 더 만나보고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3가지고요. 정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방송 끝나고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니까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정답을 다 얻어가고 싶다. 그렇다면은 노란톡방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이 히든 종목들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대표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들이 다 제약 쪽이거든요. 그런데 제약 쪽이 어제 오전에 보니까 변동성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은 잘못하면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3가지 다 가져오셨다는 거는 대표님의 자신감으로 보면 되나요? 저는 충분히 제약 바이오 섹터 혹은 그쪽과 연관된 섹터들을 여전히 다시 보셔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원래는 제가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을 이 종목을 가지고 오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종목이 올라갔어요. 어저께 기준으로 8% 넘게 올라가가지고 그 종목을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은 대체할 수 있는 종목, 이 종목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해가지고 뭐가 진행이 됐고 바로 빅 이벤트가 진행이 됐고 빅 이벤트가 끝나는 시점부터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상승했다가 눌린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한번 유심 있게 지켜보신다면은 1차 상승 이후에 2차, 3차 상승이 연출된다면은 다시 한번 50%, 100%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눌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략하기에 괜찮은 종목들만 딱 가지고 오신 것 같고요. 사실 대표님이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쪽을 예전부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효자 종목들이 많은데 이 3가지 히든 종목들도 효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뭐 일단은 이따 차트를 보시면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얼마든지 저희는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효자를 하고 있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종목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은 결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 3가지 히든 종목들 다 얻어가고 싶으시면은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5글자고요. 5글자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보면서 그 바이오 하자드라는 영화 게임 있거든요. 모르시죠? 네, 전 잘 모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바이오 하자드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5글자고요. 바이오 하자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맨 앞글자에 대한 힌트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제 이름이 뭐죠? 박세람 아나운서죠. 맞습니다. 자, 박세람에서 성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대표님 성함은 박영근이잖아요. 네. 저랑 대표님이랑 성이 똑같네요. 네, 또 공교롭게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의 글자가 또 저희의 또 이름 성과 또 동일한 종목이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왔고요. 자, 2번째 글자에 대한 힌트는 안 드리고 딱 여기까지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 분석해 주시고 노란톡방에서 잘 못 맞추면은 제가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화면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자, 일단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이미 올라왔는데 왜 이 종목 공략을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자, 눌리는 시점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자,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시점이 연출되는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사실상 추가 상승이 연출되지도 않았지만 하락이 형성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는 소위 말해서 이 구간대에서 받쳐주고 있는 물량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급, 즉 거래량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량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된다면 과거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만큼의 추가 상승을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기업의 이 전의 흐름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왜냐? 이 종목은 사실 최근에 흐름이 이렇게 눌렸다가 회복세를 보여줬지만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기업은 무려 얼마까지도 약 30만 원까지도 올라갔었던 종목이 얼마까지 떨어진 거예요? 3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물론 지금은 다시 5만 원대, 6만 원대까지 올라왔지만 여기서 다시 30만 원까지 가게 된다 몇 퍼센트? 400%, 500%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약바이오가 무시무시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다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역시나 5글자짜리 종목이다 생각해 주시면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맞추셨는지 우리 박세롬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5글자라고 말씀드렸고 바이오 하자드라는 영화와 게임 그리고 제 이름과 우리 대표님 이름을 통해서 박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진행성 간암 세포 치료제 임상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기도 했었고요. 아직까지 이 제약 바이오 쪽은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눌려 있을 때 공략을 한다면은 상당히 큰 상승세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저희가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제가 방송 끝나고 정답 다 정리해서 드리니까요. 지금 보이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그 야간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매수 시점과 뭐 매도 타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야간 교육까지 한번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만나볼게요. 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공략한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네. 대표님께서 선침의 중요성을 자주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결국에는 타이밍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도사 같아요. 도사. 뭐 돗자리를 펴서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선침에 하는 것도 어렵고 참 타이밍 잡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리뷰할 종목들도 어쨌든 다시 재공략을 해야 되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바로 일동홀딩스예요. 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단기적인 급등세가 100% 넘게 올라왔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저희가 이 노란톡방을 통해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공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이 종목이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정말 크게 눌러 내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오히려 이런 시점을 반겼습니다. 왜 이런 시점을 반겼을까요? 과거의 흐름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똑같다라는 건 아니지만 유사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종목이 한 달 전에도 보류 승인이 나면서 급락을 했고요. 오히려 그 시점에서 다시 공략 자리를 저희는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자, 보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 한 달 전에도 매수 기회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보류가 됐을 뿐이지 취소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잔존하고 있다는 거고 보류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 매물로 쏟아내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38%나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남들은 안 보지만 안 보는 자리에서 저희는 공략을 해요.
왜? 그래야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내가 잘 만들어서 대응을 하느냐가 결국에는 나의 포트의 움직임들을 다르게 흘러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많잖아요. 자, 최근에도 얘기를 드렸던 세아 메카닉스 어떻습니까? 올라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올랐다가 눌렸기 때문에 지지 여력을 보고 공략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도 30%가 넘게 올라와 주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때만 놓고 본다라면은 어느 누가 보겠습니까? 안 봐요. 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저희는 보잖아요. 말 그대로 신규 상장주였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왜 움직이는지 아시잖아요. 두 번, 세 번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는 것도 입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 신규 상장주들 많잖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아셈스. 다들 아실 거예요. 신규 상장 주고 공략을 했더니 몇 퍼센트? 30% 올라갔더라. 올라갔으니까가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으니까 공략할 수 있는 자리만 제대로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그 수급이 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타당성이 형성되면서 소위 말하는 거래량, 관심도만 체크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자,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던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여기에도 모트렉스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종목 안 갖고 나왔어요. 왜? 움직여도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크게 치고 올라가면서 얘도 3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만들어줄 만큼의 수급이 있었죠. 자, 이 종목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도 공략했었고요. 다시 또 눌렸기 때문에 또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때요? 지금 9,960원대에서 13,0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30%. 하지만 저희는 30%가 안 되죠. 왜? 바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공략하는 시점만 제대로 같이 대응하셨다면 이런 종목군들을 만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잖아요. 눌렸기 때문에 다시 공략하고 단기적으로 반등. 일동홀딩스까지는 아니지만 일동제약도 20%대 상승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공략을 했더니 이번 주에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올려주시잖아요. 자, 보이시죠? 청담 글로벌 또 수익, G2파워, 메가이CS, 일동홀딩스, 모트렉스, 그리고 모트렉스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비덴트, 일동제약, 청담, 비덴트 등등. 이렇게 왜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최근 날짜잖아요. 7월 26일도 있죠. 7월 26일도 있죠. 자, 이렇게 왜 최근에 올려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눌렸을 때 같이 공략을 했으니까 이렇게 1%, 2%도 물론 중요하지만 5%, 10% 혹은 그 이상의 상승을 같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셔서 함께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렇게 큰 상승률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드릴 히든 종목군들 그리고 저희가 드렸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도 여전히 저희 이 노란톡방에서는 함께 하실 수가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세 번째 히든 종목 뭔지 우리 박세롬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종목들 만나보고 싶으시다면은 지금 하단에 보이고 있는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QR 코드가 닫힐 시간도 조금만 있으면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대표님께서 이렇게 수익을 본 종목들에 대해서 만나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고요. 히든 종목도 세 가지 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조해드리지만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 다 정리해서 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히든 종목들도 얻어가시고 오늘 한번 장중에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카메라 켜셔가지고요. 가져다 만드시면 영어 링크 나옵니다. 입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과 세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맞춰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두 번째, 세 번째 둘 다 코로나19 관련주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어서 가지고 오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차트 분석해 주신 다음에 제가 힌트를 다 드리도록 할게요. 어떨까요? 네. 자, 일단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과 세 번째 히든 종목을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뭡니까? 자, 상승을 보였다가 눌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도 상승을 보였다가 눌렸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다시 또 히든 종목군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예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그러면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공략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현재 시점에서 눌리는 포지션이 형성이 된 종목군들, 포지션이 형성된 종목군들을 한번 우리가 또 지켜보시면 이전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또 한번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1차 상승에 눌렸기 때문에 여기서 공략하고 2차, 3차까지 우리는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났고 또 주말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더 확진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번 얘기를 드리죠. 남들이 안 보는 시점, 상승 후에 눌렸던 시점에서 공략을 한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쉽지 않은 장세였지만 지수 양호하게 흘러가지고 있고 저희랑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 계속해서 포트에 담으셔서 좋은 결과만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힌트를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 코로나19 관련주고요. 5글자고요. 이 종목도 어렵지 않습니다. 바이오 하자드라는 영화와 게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오 하자드에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 하자드에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이 종목 맨 앞 3글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짧게 감상평을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 종목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자, 들으셨죠? 제가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를 한번 이렇게 좀 앞뒤를 바꿔보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글자고요.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급등하자마자 다음 날에는 4% 낙폭을 하기도 해서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박영근 대표님의 코치가 더욱더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커서 좀 수익을 잘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치료제 개발 중인 이 종목이 주가가 최근에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를 개발 중이고요. 6개 나라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추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4글자고요. 저는 오늘 대표님이랑 끝나고 신풍역에 가서 뭐 저녁을 좀 먹을까 아니면은 낮에 좀 점심을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풍역에서 맛집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약 쪽이잖아요. 제약 쪽. 그래서 금방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히든 종목들 저희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 한해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고요. 장중에도 교육을 다 해드리고요. 오늘 야간 교육에서 또 상담까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토할 수 있도록 저희 방송 언제나 함께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